안녕하세요. MCTV 장이사 장채랑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. 건물을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시거나 궁금해하시는 게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야 되는지 또는 강남에 있는 건물을 사야 되는지 수도권에 있는 건물을 사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궁금해하시잖아요. 어떤 게 좀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? 사실 뭐가 좋고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강남에서는 수익성이 좀 떨어지지만 집가 상승을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, 그리고 좀 다른 지역에 비해 황금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.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강남에 비해서 서울권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강남에 비해서 서울권은 수익률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, 집가 상승은 조금 더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경기나 인천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점들이 더 확연하게 차이가 좀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은 대부분 이제 집가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. 수익률에 대한 부분은 높지는 않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, 그다음에 서울권은 좀 어느 정도의 집가 상승을 가져가면서 수익률도 적당히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이 가져가는 편인 것 같고,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보다는 임대 수익률에 맞춰서 또 매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그럼 이사님께서는 뭐 강남 물건은 어떤 사람한테 적합하고, 강남 외에 이제 서울권이나 인천 경기권 물건들은 어떤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일단은 구매를 하려는 그 매수인분들의 니즈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. 본인이 사업을 하시면서 개인 사업소득이나 이런 게 이미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또 법인을 설립해서 임대 수익보다는 집가 상승으로 보시는 게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강남이나 서울에 집가 상승이 가능한 지역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 말고 별도의 수익이 없으신 분들이나 은퇴를 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은 서울권이나 경기 인천권의 공실 리스크가 적은 쪽에서 임대 수익이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보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강남에는 뭐 별도의 수익이 있거나 현금 흐름이 좋으신 분들이 들어가기에 적합하신 것 같고, 강남 외에 서울 수도권이나 경기 인천까지 이렇게는 별도의 수익이 없으시거나 현금 흐름이 좀 비교적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매입을 하시기에 적합한 지역이 되겠네요. 그럼 강남을 제외하고 수도권 지역은 집가 상승이 좀 어렵다고 봐야 되나요? 경기 인천 수도권 같은 경우도 잘 분석해서 매입을 하시면 집가 상승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. 수도권 쪽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집가 상승을 보는 케이스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사례는 광명 쪽에 있는 건물인데요.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22번지, 여기가 철산역 역세권에 있는 이제 건물인데, 매입을 하신 걸 보면 12년도에 32억에 매입을 하셨다가 21년도에 9년 만에 96억에 매각을 하셨어요. 9년 만에 약 200%의 수익을 보신 거거든요. 64억을 차익으로 보신 거죠. 물론 세금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이거를 연 단위로 수익률로 나눠봤을 때 연수익률이 거의 22%에 달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면 강남이나 서울에 매입한 건물들에 비해서 집가 상승이 전혀 뒤처지지는 않는다,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사례는 미추홀구 하익동 661-5번지, 17년도에 20억에 매입을 하셨다가 21년도에 29억에 매각을 하셨어요. 4년 만에 9억의 차익을 보신 거고, 수익률로 따지면 45% 정도의 수익을 보신 거거든요. 이거를 연 단위로 나누면 1년에 한 11% 정도가 될 것 같아요. 이런 사례 같은 경우도 집가 상승이 더딘 거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, 여기 옆 건물은 미추홀구 하익동 661-4번지고 19년도에 7억 2,500에 매입을 하셔서 22년도에 9억 6천에 매각을 하셨어요. 3년에 32% 정도의 수익을 보신 건데, 그거를 1년 단위로 또 환산을 하면 연에 10% 이상은 또 집가 상승이 일어났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처럼 주변 상권이나 시세들을 잘 보고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면, 저는 수도권 매물도 집가 상승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차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? 저는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상권도 먹자 상권으로 잘 꾸려져 있는 것 같고, 수익률도 잘 나왔던 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재매각하신 금액도 또 엑시트를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. 지방이지만 임대 수익도 높게 가져갔고 재매각 차익도 높게 가져가서 좀 성공한 투자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.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도권 쪽에 괜찮은 입지에 분석을 하고 매입을 하시는 것도 종잣돈을 만드는데 좋은 계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꼭 서울이나 강남에 투자한다고 무조건 또 집가 상승이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. 2, 3년 전에 매입하신 분들 중에 매입한 금액보다 더 이하로 매각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, 명도나 멸실이나 이런 행위들을 하면서 비용을 추가로 내고 대출을 많이 받아서 2, 3년 정도 이자를 감당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몇십억씩 손해보고 매각이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더라고요. 매입을 해서 뭐 금리가 올라가거나 임대가 안 맞춰지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선책이나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하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. 사례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양천구 신정동
902-8번지 14년도에 22억에 매입을 해서 올해 33억에 매각을 했습니다. 10년 만에 50% 정도의 차익을 보신 건데 연 단위로 따지면 연 한 5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수도권에서 비교했던 사례들보다 집가 상승이 좀 더딘 거잖아요. 강남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의 어떤 그래프들을 보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서울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만하게,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가잖아요. 그래서 수도권 건물을 검토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집가 상승은 굉장히 더디게 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호재나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급격히 되는 부분이 아니면 매입 당시부터 현재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매입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. 그러면 차장님은 건물을 매입한다면 어느 지역을 투자할 것 같으세요? 우선 저는 저의 현금 흐름이 좀 안정적이게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적당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강남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사님이 부동산에 매입한다고 하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? 제가 만약 현금 5억 이하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뭐 수도권 쪽에서 괜찮은 건물을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그거를 잘 운영해가지고 매각을 한 다음에 시드머니를 키워가지고 또 서울권으로 진입하고 서울에서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계속 굴려가지고 강남 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사님과 이렇게 거래 사례들을 좀 보니까 강남이라고 해서 집가 상승이 무조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또 반대로 수도권이라고 해서 집가 상승을 볼 수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강남 빌딩, 서울권 빌딩, 그 다음에 수도권 빌딩 투자에 대한 차이점을 좀 알아봤는데요. 다음에 저희는 또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CTV 장이사 장차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